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71일 차니까 30일만 지나면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71일이라서 쫙 연달아 처음부터 해서 계속해서 11월 초까지 해서 10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이어서 오신 분 있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반짝반짝 책모닝 그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제 성함 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대구, 부산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로 약속을 했죠. 네. 그래서 11월 초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39페이지, 예, 위에서 네 번째 줄, 네, 나갈 차례입니다. 네, 요번에는 진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루를 신나게 보내기 위해서 저번에는 진도를 좀 이렇게 나가는 데다가 단락단락에 신경을 썼는데 지금 단락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먹구름 거치듯 사라졌다. 희망이 태양처럼 솟아오르면서 도전할 용기도 생겨났다. 몇 달 후 나는 경영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네. 어제 그 안수정 등이라는 우화를 이야기를 했죠. 네. 막 난감하고 힘든 어떤 장애물이 생겼을 때 회피를 하면 뭐요? 더 큰 난감한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걸 피하는 것보다 어때요? 직면하라는 거. 직면하라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는 그, 내 생각 안에서 모든 것들은요, 저 밖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그렇고, 누가 뭐라고, 그게 아무것도 없고요. 내 안에서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분이 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했으면 하셔야 되잖아요. 하시다가 중간에 빠져요. 그럼 미리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전에는 쟤 왜 저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고 나서 쟤 왜 저래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100명이 왜 저랬으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왜 저럴까라는 거로 해서 몇 명만 약간. 근데 그것도 거진이 이제는 좀 많이 좀 이해가 되는 어쩌다 한 명, 두 명 생기다가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로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다가 스스로. 그랬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냥 빠졌구나 이해해야지 뭐 또 오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야기를 하면 괜찮거든요. 세 번 다섯 번 빠져도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말씀을 안 하세요. 안 하시다가 나중에 미안하니까 어때요? 누가 죄책감 생겨요? 본인이 죄책감 생겨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피하고 두려워서, 뭐, 아니, 못해서 하다가 미안하니까 이렇게 피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참 좋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에너지 수치에서 뭐예요? 200인 것 같아, 200. 200이라서 용기 내서 얘기하는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두려움이라는 건 에너지 수치가 100이고요. 용기는 뭐예요? 200이거든요. 100이 200승이 아니라 이 완전 10의 200승이 아니라 10의 100승과 200승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용기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용기를 내고 탁 있죠. 부딪히면 다 해결이 된다는 해결될 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그냥 안 되는 게 없대요. 다 된대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서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부딪혀 보세요. 안 죽어요. 다 해결할 진짜 해결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해결책이 다 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서윤의 조언이었다. 야, 10년 전에 한번 만나고 갔는데 계속 이서윤님의 조언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인연이 있는 거죠. 네. 저도 선생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데 옆에서 꼭 뭐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귀에다가. 뭐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녀가 말한 그대로였다.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를 물리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거, 그 두려움을.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졌고,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 얼마나 귀중한 조언이었던가. 그럴 때마다 나는 내면까지 꿰뚫어 본 이 마음가짐의 대가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내면까지 꿰뚫어 보셔서 내면에 뭐야? 두려움을 그냥 직면하면 된다라는 거야. 계속 도전해라.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의 삶에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에 지금 나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연세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도전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더 용기가 있고 엄청나게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에너지, 의식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딱 뭔가 부딪혔다는 건 뭐야? 내 생각의 한계에, 여기 한계에 딱 부딪혀놨다는 거거든. 이걸 도전하면 뚫고 나가요. 그럼 또 부딪히고 계속 뚫고 나가는 거죠. 계속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의식이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쫙 되는 거예요. 어제도 너무 웃겼어요. 여기 같이 계시는 분이 이거 들어오셨는데 2주 정도를 뭔가 두려움에 탁 부딪혔는데 왜 그러는지 사실은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왜 그런지도 몰랐고 두려움을 보니까 한 2주 정도를 꼬르륵 한 거예요. 잠수함 이제 이 바닷속으로 잠수함을 막 타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알아차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같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제가 나갈게요 하고요. 그분은요 되게 결단력이 있더라고요. 순간순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조언을 듣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요? 이 홍주연 님도 이서윤 님의 10년 전에 말씀해 주셨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계속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언을 들었어. 휙 지나가. 안 해, 실천을. 그럼 뭐가 있어요? 안 남잖아요. 나는 똑같아. 그, 똑같은 게 똑같아지려고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좋은 조언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실천하려고. 얘 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뭐, 내 생각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싹 지나가요.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싹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나보내면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걸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 그걸 다시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 그 의미가 깊은 의도가 무슨 말씀이셨을까? 깊은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대놓고 너무 얘기를 하면 자존심 상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무의식에 우리 의도는 따로 있어. 근데 그 의도를 딱 들키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안 그런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 어때요? 속에서는 그런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존심 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살살 얘기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도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부합되는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따르고 실천하려고 되게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제 고집을 부릴 때도 있지만, 왜 이러지, 내가? 왜 에고가 이렇게, 참나, 가짜나가 왜 툭 튀어나오지? 툭툭 튀어나와요. 가짜내가 툭,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푹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조언을. 내면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이 상대방의,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좋고,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실천하려고 하는 분도 참 대단한 거고.
이런 분을 만났다는 거는 더더 대단한 거고. 이게 딱 맞아야 됩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얘기를 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방통행이면. 그쵸? 양방에 탁 뭔가 이게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억에서 깨어나 보니 어느덧 코모 시내에 들어서고 있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푸른 하늘과 작은 성당, 붉은 지붕을 올린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시가지를 벗어나자 아름다운 호수가 시야 가득 펼쳐졌다. 호수 위로 반사되는 지중해 햇살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내 마음도 점점 부풀어 올랐다.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서유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차는 곧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대저택처럼 호화롭게 장식된 호텔이었다. 로비에서 바라보이는 호수 경치는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런 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까? 휘황찬란한 로비에 서 있는 나는 조금 위축이 되었다. 내가 입은 검정 재킷과 흰 셔츠는 어쩐지 이곳과 어울리지 않은 듯했다. 자꾸 비교하고 있죠. 비교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잔뜩 긴장한 채 애꿎은 노트북 가방만 부여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호수처럼 잔잔하고 투명한 음성이 들려왔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랬어요. 네. 아니, 여기 보면 대저택처럼 호화로운 장식에 막 호수 경치와 막 아름답다고 막 그럼 그 아름다움만 탁 이렇게 감상을 하면 될 텐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가짜내가 들어오죠. 그냥 그 경치에 푹 빠져서 내가 그 어떤 아름다움 속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딱 그 사이에 딱 가짜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내가 싹 들어오면서 뭐야? 비교를 하는 거야. 나는 여기랑 안 어울려. 내가 혹시 이게 옷을 잘못 입고 왔을까? 우리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다니까요. 그냥 그 푹 빠져 있어야 되지만 그게 내가 비교하면서 옷은 내가 이게 아닐까 어떨까 이분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 가짜 내가 탁 튀어나와서 가짜 나와 진짜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 때문에. 왜 그래요? 어릴 때 쇼크 때문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참 지금 일어나는 거는요. 다 어릴 때 사건에 의해서 지금 다 일어나는 거래요. 그게 맞더라고요. 찾아보면 맞아요. 신기해요. 다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 쇼크에 대한 것들 때문에 샥 있죠.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열등감 때문에 막 그래요. 제가요. 너무 웃긴 게 비교. 여기 왜 우리 김민지님 들어오시잖아요. 신랑하고 제가 여기 꼭 들어오시고 공부도 하세요라고 제가 안내를 했어요. 김민지님 새신랑하고 두 분이 오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비교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요새 저희가 이렇게 근육도 올려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 사무실에서 있잖아요. 뭐 15분짜리 어떤 댄스 운동하는 걸 틀어놓고 막 이제 그 운동을 댄스로 하면서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데 제가요 이렇게 댄스 춤추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못 춰요. 그냥 하라 그러면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딱 경직이 돼서. 그래서 그게 왜 못 추는 줄 아세요? 그렇다고 제가 어제도 누가 들어와서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막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뻣뻣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못 쳐요. 경직이 돼 있어요. 딱 멈췄어요. 그게 엄마한테 엄마가 비교하는 걸 저희가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민지님하고 남편하고 같이 들으시라는 게 뭐냐면 결혼했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나중에 또 뭐야? 결혼을 10월에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나중에 또 아기도 가정을 꾸리면서 아기도 놓잖아요. 그 아기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우는 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야. 배운 거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양육을 했듯이 나도 엄마같이 아이한테 양육을 한다는 거야. 배울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배우고 나면 어때요? 아이들한테 두려움을, 정말 두려움을 진짜 극소 완전 줄여가지고 안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주고, 순간 본인이 전에 업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는 최소 약하게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래서 엄마도 어때요? 할머니한테 배운 교 양육할 때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지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선에서 끊자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선에서 끊어내자. 이제 이 아이들이 진짜 시대가 달라지면서 굉장히 에너지 의식 차원이 높은 아이들이 막 나오지 않아요? 지금보다 훨씬 에너지 의식이 높아요. 지금 세상의 아이들은. 근데 제대로 지금 끊어내고 제대로 양육을 시키는 게 참 굉장히, 그거 한 번 상처받으면 그거 평생 막 가잖아. 이거 다시 돌려주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들으면 그게 굉장히 아이 교육시키는데도,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요. 제가 6살 때 유치원을 갔었어요. 그때는 좀 살았어요. 그래서 6살 때 유치원을 갔는데, 엄마가 이제 엄마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참관 수업이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실이 그냥 넓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의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수업을 하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화장실 갔다 들어오면은 나비야 노래를 동요를 막 틀어줘요. 그럼 막 나비야 막 날라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요. 막 빙글빙글 돌다가 자기 자리에 탁 앉거든요. 몇 바퀴 막 돌다가. 그래서 그거를 늘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다가 엄마가 오신다는 거예요. 6살 때. 그래서 엄마가 오신다 그러길래 제가 너무 신나잖아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고 엄마한테 칭찬 듣고 싶은 게 어린아이 마음인 어린아이라서. 어린아이. 어른이 돼서 칭찬 듣고 싶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마음이 아직도 살아서 칭찬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진짜 있잖아. 진짜 막 이러면서 날랐거든요. 날라가지고 막 날라가지고 딱 착석을 하고 막 이러면서 수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창간 수업 때. 근데 집에 딱 갔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랑 단짝으로 친하게 졌던, 이름도 기억해. 지금 연락을 안 하는데 그때 얼굴도 피부는 하얗고 약간 그냥 생김새는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요. 송연화. 근데 연락 안 한 지 그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연락을 하나도 안 해서 어디 사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송연화였었어요. 연화하고 되게 친했는데 엄마가 집에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야야, 연하는 정말 잘 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하니? 이런 거예요. 거기 쇼크 먹어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뭐 춤추잖아요. 경직돼 있어요. 제가 몸이 완전히 뻣뻣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뻣뻣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뻣뻣한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경직돼서 안 움직여요. 그 어제도 같이 추자고 오라고 하는데 바빠서 일도 있었지만 어제 뭐 굉장히 갑자기 바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도 있었지만 가잖아요. 그러면 흥이 나서 좋기는 하는데 몸이 굳어져 있어. 그게 뭐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엄마의 그 비교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벌써 어릴 때부터 비교가 들어오면서 막 열등감에 휩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거잖아요. 열등감을.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지나간 거는 통과. 지나간 거는 그냥 통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비교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 비교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습관이 돼 있어서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스탑. 내가 각성해야 돼. 정신 차려야지 비교하는 걸 안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비교해놓고 나 비교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겠죠. 습관처럼 나와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 한 생명, 이 영혼을 완전 열등감으로 확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 그쵸? 그래서 이 엄마들이 하시는 이 멘트, 말, 참 중요하다. 아이한테 이게 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줄여가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41페이지 3번 재회입니다.
네.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돌아서자 호수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반짝이는 호수가 등 뒤에 서 있어서인지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10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공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벌써 달라가지고 주변 공기가 다르대요. 네. 서유는 어깨선이 드러나는 무릎 길이의 블랙 원피스 차림이었다. 흑갈색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물결치고 있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주변을 압도하는 위험 있는 존재감이 있었다. 압도하는 위험 있는 존재감. 좋지 않아요? 위험이 딱 위기가 있는 옆에 있으면 위기가 있고 비난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요? 위험 있는 딱 뭔가 이런 느낌도. 예, 위험 있는 것보다는 또 한 단계 위에 올라가는 거 뭐야? 사랑이 많은 거. 사랑이 많아서 뭔가 편안한 거. 그쵸? 그 정도까지는 또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놀랍게도 그 몇 초 동안 서윤이 계속 다르게 보였다. 꽃이 만개한 봄, 정열의 여름, 낙엽이 내리는 가을과 차가운 겨울. 이 모든 계절이 그녀의 눈 속에 차례차례 지나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홍지연이 안에 마음 안에 다 지나가는 거죠. 예, 홍지연이 마음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갑니다. 그쵸?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인사말을 건넸다.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녀에게서는 자스민과 머스크를 합친 듯한 고혹적인 향기가 풍겨왔다. 막 그냥 한 번 그냥 좋으니까 다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그쵸. 한번 인상 지어지고 그런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참 평생 이렇게 계속 만날 때마다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네. 20대 시절 서윤이 싱그러운 봄 장미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한여름 태양 아래 만개한 장미 같았다. 강렬하면서도 편안했다. 예, 강렬하면서도 편안하게. 한여름 태양 같았다 하면서 완전히 엄청나게. 제가 어제 저희 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발광체가 되라. 반사체가 되지 말고, 우리 뭐가 될 것이냐 그랬어요. 그쵸? 발광체는 태양이래요. 반사체는 지구래요. 태양은 빛이 막 바래요. 그쵸? 지구는 태양이 사라지면 추워요. 어두워요. 태양이 비치면 밝아지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발광체가 되어야 되겠다. 태양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반사체. 누가 비춰주면, 사랑을 비춰주면 사랑이 왔다가 스스로 뭐예요? 누가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공부할 때는 물어봐야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사랑으로 갈 수 있는가를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쵸? 네.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다행이에요. 따뜻한 그 한마디 말에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다. 순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얼굴이 좋으시네요. 생각보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좋으시네요. 라고 메시지가 있어 놓으니까 어때요? 그 이서윤 님도요. 벌써 이런 것까지 캐치를 한 거예요. 아, 이분이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라고 해서 탁 한마디 탁 해주니까 어때요? 야, 눈물이 날 뻔했대요. 얼마나 벌써 이미지도 벌써 다 있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만나갖고 되겠어. 저 또 나한테 만나자마자 또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도 좀 바뀌어야 돼요. 저한테 야단 맞을 것 같은 사람이 계신가 봐요. 저는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닌데 야단 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게 아닌데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좀 더 사랑이 가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야단치는 거, 야단치는 거 아닌데, 그쵸? 네. 근데 어때요? 딱 그 한마디에 딱 눈물이 나올 뿐 감동한 거잖아요.
저도 감동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네.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윤은 나를 자신이 머무는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전화기를 들고 커피를 주문하는 사이 나는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오크톤 가구 한가운데 붓으로 물감을 콕 찍어 놓은 듯 짙은 보라색 소파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반짝였다. 서윤이 은둔했다는 장소가 혹시 여기일까? 정말 아름다워요. 그동안 이곳에 머무르셨던 건지요?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사흘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시군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애태우는 사람들이 많던데. 서윤은 내 팔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도 만날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쵸. 만날 사람은 만나요.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면 끝까지 만나게 되죠. 제가,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백석이님은 바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때 그거 물어보지 뭐 하셨어요? 이러고 바쁘잖아요. 바쁘잖아요. 안 물어봐요. 의외로 안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바쁠 거야 라고. 본인이 해결하기 싫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해결하기 싫을 때 뭔가 이유를 대야 돼요. 암만 바빠도 뭐요?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든. 근데 얘기 안 하는 건 뭐야? 내가 그냥 내 마음에서 뭔가 하기 싫을 때 그렇게 핑계 대는 것 같더라고요. 핑계인지 모르죠. 합리화시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그래도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잖아요. 아, 이서윤님이 사라졌어. 바빠서 안 될 거야. 그러면 못 만날 것이고. 그래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뭐야? 끝까지 만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순간 마법에 걸린 듯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지금의 삶에 대한 절망과 막막함, 임종 전 아버지와 나눈 약속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마음이 편하니까 임종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부자로 살라는 그 약속까지 다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만나면 다 얘기를 해요. 마음 속마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요? 얘기 안 해요. 말 붙여도 말 안 해요. 그 사람도 어떤 그게 있지만, 나도 그 역할을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때요? 야, 따뜻한,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라고 한번 했더니 마음을 놓고 다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을 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여기 팀에 매니저님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문제야, 네 문제야라고. 그러니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이루어진다지만 여기에 맞는 게 움직이거든요. 내가 음, 내가 편안하게 대했어, 상대방을. 그럼 뭐예요? 상대방도 편안한 에너지로 모든 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편안한 에너지가 아니야. 뭔가는 불편해. 그러면 상대방도 뭐예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글을 보면서 말을 안 할 때는 또 뭐예요? 나를 봐야 된다. 그래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계속 느끼는 건데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일어난 거는 있죠. 다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라서. 그쵸? 네. 그래서 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서윤을 만나자 신기하리만큼 내 아픔에 솔직해질 수 있었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야 되는 거. 내가 편안해야 되는 건 어떤 거죠? 에너지 수치에서. 사랑, 기쁨, 조건 없는 사랑일 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상대방도 나를 편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쵸? 내가 나를 더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를 현재의식에서 집어넣으면 잠시는 돼요. 근데 잊어버리고 각성이 안 하면 뭐요? 또 쑥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어릴 때 그 엄마한테 3살 이전에 받았던 쇼크를 해결해 가면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야 돼요. 그쵸?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그 순간까지. 우리 선생님 그렇대요. 다 사랑으로 보인대요. 이게 다 사랑이구나 그런데요. 저는 아직 그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저게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각성할 때는 저거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사랑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잊어버리면 뭐야 아유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각성할수록 사랑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겠다. 감사함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각성하셔야 되잖아요. 네 오늘도 오늘 하루도 각성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쵸? 나를 사랑하고 기쁘고 행복한 상태로 오늘 많이 오랜 시간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